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8일 화요일 JCM 모닝 뉴스입니다. 신림역과 서현역 흉기 난동 이후 온라인상에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르겠다는 예고성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급기야 울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글까지 올라와 해당 학교가 휴교를 하는 소동을 빚었는데 작성자를 잡고 보니 초등학생이었습니다. 관심을 끌기 위해 장난글을 올렸다는데 잇따르는 살인 예고글에 시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울산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예고글이 올라온 건 6일 오후 7시 27분쯤. 한 온라인 게임 채팅방에 올라온 글은 울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은 작성자의 IP 추적에 나섰고 어제 낮 12시 14분쯤 아버지를 통해 112로 자수한 10대를 붙잡았습니다. 작성자는 알고 보니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자신이 올린 글과 관련한 뉴스 보도를 보고 압박감에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작성자가 아버지한테 뉴스 같은 걸 보고 사정을 얘기를 했고 아버지가 그 즉시 112를 통해서 신고한 사안입니다. 장난으로 글을 올렸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난으로 올린 글에 이름이 거론된 학교는 휴교 조치를 내리는 등 소동을 빚었습니다. 이 때문에 방학 기간 방과 후 학교와 돌봄교실, 유치원 등을 이용하는 학생 200명가량이 집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학교에 이렇게 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저희랑 많이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일하면서도 되게 걱정하면서 일하고 있긴 해요. 흉기 난동 예고글을 올린 초등학생을 상대로 수사 중인 경찰은 살인 예고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7일 오전 10시까지 전국적으로 살인 예고글을 올린 59명이 경찰에 검거됐고 이 중 절반 이상이 10대 청소년이었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울산시가 2023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참가 대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1,000만 원 상당의 긴급 구호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잼버리 대회 기간 중 유례 없는 폭염으로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고 태풍 북상이 예상됨에 따라 1,000만 원 상당의 긴급 구호품을 비롯한 현장에 필요로 하는 각종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SK 지오센트릭이 투자 규모 2조 원에 달하는 폐플라스틱 재활용 종합단지를 남구 석유화학단지에 조성합니다. 울산시와 SK 지오센트릭에 따르면 400도의 고온에서 폐플라스틱을 가열해 석유화학 원료를 추출하는 폐플라스틱 재활용 종합단지를 오는 11월에 착공해 2025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SK 지오센트릭은 설비 등에 1조 7천억 원을 투자할 예정으로 부지 대금 등을 감안하면 총 사업비 규모는 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울산시가 추진 중인 폐플라스틱 활용 바이오 화학 산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김두겸 시장은 어제 시장실에서 신흥 SEC 주식회사와 2차 전지 부품 생산 공장 신설 투자 양해각서 체결식을 갖는 등 국가 첨단 전략 산업 2차 전지 특화단지 지정 이후 연이어 투자 유치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신흥 SEC는 배터리 안전과 직결된 핵심 부품을 44년간 제조해온 코스닥 상장 기업으로 경기도 오산시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이번 울산시와의 협약으로 804억 원 규모의 2차 전지 부품 생산 공장 신설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이 회사는 울주군 반천 일반산업단지에 있는 울산 공장 부지에 월 500만 개 생산 규모의 2차 전지 부품 생산 공장을 오는 9월 착공해 내년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천창수 울산시 교육감이 오늘 수능 시험 100일을 앞두고 수험생을 격려하는 서한문을 전달했습니다. 천 교육감은 수험생 격려 서한문을 통해 오랜 시간 준비해온 수능 시험이 어느새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힘차게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의 노력에 격려와 응원의 큰 박수를 보낸다고 응원했습니다. 또 온 힘을 다해 응원해 주시는 선생님과 부모님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국적으로 저출산, 저출생 등으로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울산도 예외는 아닌데요. 울산 인구가 90개월 넘게 탈울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자리를 찾아 외국인들의 유입 인구가 늘면서 울산 총인구 감소세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외국인이 늘면서 인구 감소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얘긴데 우선 다행이긴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시의 인구 감소가 90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17만여 명을 정점으로 8년 동안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급기야 올해 2월에는 111만 명대를 넘어 110만 명대로 곤두박질 치면서 올해 말이면 110만 명마저 붕괴를 우려하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러나 희망적인 신호들이 들립니다. 올 들어 인구 감소세가 둔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울산시의 인구는 여전히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그 감소폭은 유의미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 동구의 인구가 울산 지자체에서는 유일하게 인구 감소폭이 줄더니 지난 6월 들어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6월부터 7월까지 2개월간 1,200여 명이 늘었습니다. 이 같은 행안부 집계는 외국인이 수치에 빠져 있습니다. 외국인을 포함한 통계청의 수치를 보면 울산시의 인구 변화 추이가 더 희망적입니다. 지난 1997년 광역시 승격 당시 3,400여 명에 그치던 외국인은 울산 인구가 정점이던 2015년 26,100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이후 점차 감소해 10,000명대로 감소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올 들어 2만 명대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울산은 최근 17일간 연속하여 증가하는 외국인과 직업으로 인해 타 지역으로 나가는 내국인 유출 감소로 총 인구 감소세 둔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희망적인 추세가 이어질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16,000명대로 바닥을 찍은 이후 1년 반 이상 외국인의 지속적인 증가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동구 지역 조선업의 호황으로 외국인 인력의 수요가 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올 한해 늘어난 외국인 2,475명 가운데 울산 동구가 1,700여 명으로 외국인의 인구 증가가 울산 지자체 중 가장 두드러집니다. 하지만 울산 인구 확충의 궁극적인 해법은 되지 못합니다. 정책적으로 쉽지는 않지만 출생률 제고와 같은 자연적 인구 증가 정책과 더불어 정책적으로 기업 친화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을 늘리게 되면 인구 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일자리를 찾는 외국인들의 증가와 함께 내국인 감소가 둔화되고 있고 그린벨트 완화와 기업 유치 그리고 각종 특구 지정 등 울산 인구 확충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면서 희망을 키우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구 구조 개선을 위한 울산시와 기업, 시민들의 노력이 하반기에도 좋은 결실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울산시 안효대 경제부시장 등 간부들이 어제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와 박성민 부총장을 방문해 내년도 주요 국비 사업의 예산 반영을 적극 건의했습니다. 안효대 경제부시장은 기재부 예산심의 막바지에도 불구하고 국비 반영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울산시 주요 핵심 사업의 예산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김 대표에게 요청했습니다. 울산시 경제산업실장과 예산 담당관도 어제 박성민 국회의원 지역 사무실에 방문해 내년도 주요 사업을 설명하고 국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어제 성명을 내고 민주노총 중앙통일선봉대에 기습적 불법 스티커 부착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시당은 지난 6일 민주노총 중앙통일선봉대 노조원 50여 명이 윤석열 정권 퇴진을 내용으로 하는 불법 스티커를 시당 당사 입구와 복도, 사무실 앞 등에 부착하고 건물 정면 입구에는 불법 현수막까지 내걸면서 불법 행위를 벌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말을 이용해 기습적으로 불법 스티커를 부착한 행위는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공식적인 연담 절차를 통한다면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의견을 나누며 대화할 자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가 택시 운송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 차원에서 기존 택시의 차량 연장 여부를 용역을 통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문석주 시의원의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정부가 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경영 압박을 받고 있는 택시 운송업계의 지원 방안의 하나로 기존 택시의 차량을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교통 전문 용역업체에 의뢰해
촬영 연장 기간 등 최저간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울산시는 운수사업법에 따라 택시 촬영에 법인 택시는 최대 6년, 개인 택시는 최대 9년에서 2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해 당사자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조례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재판을 받던 도중 잠적해 일란성 쌍둥이형 행세를 하며 도피 생활을 하던 40대 남성이 도주 2년 만에 검거됐습니다. 울산지검은 전과 6범의 유사 석유 제조 판매 범죄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지난 2021년 10월에 잠적한 40대 A씨를 지난달 25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A씨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한 상태였으며 검거 당시 A씨는 일란성 쌍둥이 형 행세를 하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검찰은 미리 확보한 쌍둥이 형의 지문과 대조 끝에 A씨 본인인 것을 확인하고 구치소에 수감했습니다. 다음은 이슈인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폴란드 국립 브로츠와프 대학교의 한국어 학과장으로 있는 이혜성 교수로부터 폴란드에 부는 한국어 열풍에 대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네, 뉴스 시간이 좀 뜬금없는 듯하지만 폴란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울산에는 최연배 선생님이 계시고 한글 도시다 보니까 저는 이런 뉴스가 제 눈에 확 들어오는데요. 폴란드 수도에 있는 바르샤바 대학을 비롯해서 5곳 대학에 한국학과가 있답니다. 5개 모든 대학에서 우리 한국학과의 인기가 아주 대단히 많고요. 입학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우리 한국학과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그곳의 브로츠와프 국립대학 한국학과 교수이신 이혜성 교수님이 울산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울산에 반갑습니다. 인연이 많으신 분입니다. 학성고등학교 몇 회세요? 16회입니다. 16회요. 예. 교수님 얘기를 제가 조금밖에 못 듣고 왔는데 어디서 잘하셨고 초등학교 어디 나왔고 교수 어떻게 됐고 폴란드 어떻게 갔고 그런 얘기 조금 해주세요. 이제 저는 생후 1개월 때 울산에 왔습니다. 그래서 생후 1개월. 예. 1개월 때 울산에 와서 예. 물론 이제 초등, 중등, 고등학교 다 울산에서 나왔고요. 예. 중앙초등학교, 울산중학교, 학성고등학교 졸업했고 그리고 한국외국대학교 폴란드과 1회로 졸업하고 졸업식하고 이틀 후에 폴란드로 나갔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영어나 독일어는 스펠링만 보고도 발음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폴란드어는 스펠링만 보고는 발음이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다고 하는데 이렇게 얼마나 어렵게 공부해서 국립대학 교수님까지 되셨을까요? 불가능하진 않고요. 예. 많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뭐 이런 한국말엔 전혀 없는 그런 발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뭐 능력이 있다보다는 후천적인 노력으로 성취했죠. 네, 그렇죠. 예. 대학교에서 공부하기 위한 거는 뭐랄까, 전 처음에는 이제 한국에 있어서 폴란드 문제 전문가가 되겠다고 폴란드로 갔는데 그 이후에 좀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그 목표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 자, 우리가 폴란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쇼팽이 폴란드 사람이고 쇼팽 콩쿠르에서 우리 학생들이 정말 우수한 성적 보이고 있고 어렸을 때 우리가 불렀던 폴란드 민요 아가씨들아 짠따 그 정도. 예. 우리나라하고 비교해서 폴란드 어떤 나라예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유럽에서 한국과 가장 비슷한 역사적 배경을 지닌 나라가 어디냐? 단연코 폴란드가 그렇습니까? 예. 중세와 고대의 영광, 그리고 외세에 의한 지배, 분단, 그리고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인한 시련, 우리가 겪은 길과 비슷하죠. 그래요? 예. 예. 그 교수님 계시는 브로츠와프 대학은 폴란드에서 얼마나 유명한가 보니까 노벨상 수상자가 9명이나 나왔다고요? 예, 그 순수 졸업자 말고 연구원을 지낸 분까지 치면 10명입니다. 예. 1702년 그 신성 로마 제국 황제 레오폴드 1세가 설립했습니다. 예. 바르샤바 대학을 비롯해서 5곳 대학에 한국학과가 있고 또 이 한국학과에는 성적 좋은 학생들이 지망한다고 하는데 K-팝 드라마의 힘이 조금 도움이 되나요? 조금은 크죠. 크죠.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는 것보다 밖에서 보면 더욱 더 큽니다. 예. 그런데
이 대학에 한국학과가 생긴 건 이혜성 교수님의 열정과 헌신이 절대적이었다 이런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어떻게 하셨는데요? 사실 프로츠와프 대학교에서 일하기 전에 그전에 또 폴란드 다른 대학교에서 일했어요. 근데 그때는 별로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왜요? 성격이 별나세요? 그것보다는 아직까지 그 사람들이 그 한국에 대한 인식이 그때는 지금 한류가 퍼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내 앞을 내다본 능력이 부족했죠. 근데 프로츠와프 보니까 저의 열정과 그리고 능력을 인정해줘서 저에게 아주 많은 기회를 줬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면서 내가 여기서 강단 위에서 과로로 쓰러진다 하더라도 이게 영광스러운 일이다. 그런 사명을 갖고 일했습니다. 그런 정도로. 예. 그러니까 교수님을 놓친 대학에서는 사람을 볼 줄 모르는 거예요. 아, 그렇죠. 인재를 볼 줄 모르는 거예요. 결국은 그랬죠. 예. 우리 한국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은 그 다음에 주로 어디에 취업을 합니까? 학생들이 가장 원하는 거는 한국에 유학을 가는 거예요. 아, 우리나라에. 예. 근데 유학의 그 길이 너무나 좁습니다. 좁아요. 대한민국 정부 장학생으로 석사과정생 같은 경우는 2명을 뽑는데 폴란드에서 수백 명이 지원을 합니다. 그래요? 예, 저희 졸업생 중 한 명이 평균 평점이 5점 만점에 4.9점인데 그 학생이 안 됐어요. 퍼펙트한데도. 예. 그래서 다행히 그 학생은 다른 장학금을 받아서 이달 말에 다시 한국에 옵니다. 예, 그리고 취업에 관해서는 워낙 폴란드에 한국 기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한국어 능력이 되고 그리고 본인이 원한다면 100%다 취업됩니다. 폴란드에 있는 우리 한국 기업. 네. 예. 그래서 LG 들어가 있나요?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삼성이 있나요? 삼성도 그렇게 크진 않지만 있고요. 전자 현대도 있나요? 현대는 그 체코하고 슬로바키아에 있는 협력업체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한국말을 하면은 우리나라 기업에서 연봉 많이 주겠네요. 한국말 못하는 학생들의 그 직원들의 2~3배는 받습니다. 예, 교수님은 구세주의입니다. 예. 자, 이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혜성 교수님의 소망, 앞으로의 꿈은 뭔가요? 예, 저는 독일 디셀도르프에 가서 예전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그 2차 세계대전에 패전을 딛고 일어선 독일과 일본의 경제 성장을 상징하는 작은 일본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고 저의 꿈은 이제 브로츠와프가 유럽의 작은 한국, 유럽의 한국의 가치를 실현시키는 그런 곳이 되길 바랍니다. 독일과 일본 사실 2차 세계대전에서 그 한국과 일본을 희생양으로 삼았지만은 우리는 그런 시련을 딛고 넘어서서 민족 분단, 외세의 지배 그리고 이데올로기의 지배 그걸 극복해내는 상징적인 21세기의 가장 좋은 화학과 협력을 이루는 곳으로 되기를 바라고 그 중앙에 브로츠와프 있고 그리고 브로츠와프 중앙에 한국학과가 브로츠와프 대학교 한국학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선생님의 꿈이 정말 대단한 존경스럽습니다. 사실은 끝나면서 얘기지만 이혜성 교수님의 부친을 제가 40년 전에 젊었을 때 뵌 적이 있는데 아버지의 모습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가까이 있고 또 불편한 것도 많으실 텐데 우리 이혜성 교수님의 앞날이 평안하기를 기원합니다. 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1대 국회의원 임기 3년간 울산 출신 국회의원 6명이 대표 발의한 법안 가운데 원안 또는 수정 가결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22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27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의 간사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이 최근 21대 국회 3년간 전체 국회의원 299명이 대표 발의한 294건의 법률안을 전수조사한 결과 원안 또는 수정 가결된 의원 발의 법안 수는 956건에 그쳤습니다. 울산 출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가운데 원안 또는 수정 가결 통과 건수는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이 11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민주당 이상원 의원 6건,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 3건, 이채익 서범수 의원이 각각 1건이었습니다. 울산 대곡박물관은 여름방학을 맞아 초등학생을 포함한 가족들을 대상으로 오는 19일과 20일 양일간 여름방학 기간 체험학습을 운영합니다. 이번 체험학습은 봉수를 올려라를 주제로
봉수의 역사와 구조, 기능에 대해 알아보고 참가자들이 봉수군이 되어 임무 활동을 통해 거화재료를 획득해 박물관 앞마당에서 봉수를 올리는 체험으로 진행됩니다. 교육 신청은 오는 9일 오전 9시부터 16일 오후 6시까지 울산시 공공시설 예약 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초등학생을 포함한 24가족을 선착순 모집합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학교 연계 교육과정으로 진행한 땡땡마을 체험교실에 모두 17,00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울주군 상북면 옛 군군정 초등학교 폐교를 활용해 운영하고 있는 일명 땡땡마을은 올해 학교 연계 교육과정 1일 체험교실과 인근 초중학교 9곳을 대상으로 한 장기 프로젝트 교실을 운영해 모두 17,000여 명이 함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 연계 교육과정 참가 학생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한 결과 체험활동 지원 마을교사에 대한 만족도가 97%, 수업 재료와 만족도가 93%로 나타났으며 수강학생 86%는 또 오고 싶다고 답하는 등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 항만공사가 세이브 더 칠드런 동부지역 본부를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필요한 기금 2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전달된 기금은 수산물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취약계층의 복지와 아이들의 경제교육을 지원하는 데 쓸 예정입니다. JCM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